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카테고리도 괜찮고 포스팅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데 왜 아직도 나만 수익이 안 날까? 사실 이건 제가 블레니 때 항상 하던 생각들이었습니다. 이미 몇백 개 이상의 포스팅을 했고 시간이랑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딱히 수익이 생길 만한 상황들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의욕이 떨어지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저랑 같은 시점에 블로그를 시작한 여러 동료들이 이 지옥의 구간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제 주변에서 블로그를 놓지 않고 이걸로 수익을 내고 있는 블로거들을 보니까 몇 가지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특징들을 구체화시키고 한 명 한 명에게 적용을 시켜보니까 블로그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횟수들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결국 되는 블로거들의 4가지 공통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4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지만 실제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화 기회들을 앞당기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 바쁘신 분들은 마지막 부분이라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4가지를 이해하시면 이제 뭘 해야 할지는 확실히 알겠다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꽤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시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쓰고 싶어. 내가 쓰고 싶은 걸 써야 그게 진짜지.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그 방식으로 수익화까지 가려면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본인 스타일로 혼자서 다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블로그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의 콘텐츠 구조나 글 쓰는 구조, 키워드 전략이라든지 카테고리 구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장점들을 벤치마킹하는 게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사용하는 제품들, 핸드폰이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도 기업들끼리 서로 다 카피하고 디벨롭해서 만드는 구조라는 거를 이제는 우리 다 알잖아요. 심지어 그 옛날에 피카소도 천재는 새로 만들고 현명한 사람은 복사한다 라는 말을 할 정도니까 이미 내 분야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보고 그런 영감들을 얻어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블로그 차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클릭 한 번으로 지금 잘 나가는 블로거들을 카테고리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는 매주 갱신되는 지금 트렌디하게 잘 나가는 블로거들부터 테마 차트를 눌러보면 굳건하게 상위를 지키고 있는 굵직한 분들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무작정 내 스타일로 해봐야겠다 하시는 것보다 쭉 훑어보고 여러 블로그들의 장점을 취합해서 더 탄탄하게 시작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1번처럼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하고 쭉쭉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더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의 경우가 나는 특별한 게 없는데 포스팅할 소재가 아예 없는데 이런 상황이시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를 쭉 해오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점은 그 평범함이 오히려 가장 잘 통하는 무기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특별하게 마이너한 성향이 아니라면 내가 궁금했던 게 다른 사람들도 궁금한 것이고 내가 검색했던 그런 단어들, 키워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정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식당을 다녀온 후기 포스팅도 그렇고 의정부에 가면 부대찌개가 유명하다는데 부대찌개집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어느 부대찌개집이 더 맛있는 건가, 어딜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굉장히 흔한 내용의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부분들, 내가 평소에 찾을 만한 내용들, 내가 평소에 보는 내용들을 편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아까 블로그 차트에서 순위권 블로거들의 글을 보시면 금방 깨달으시겠지만 절대 전문가처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겪은 것들, 느낀 것을 친구한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담아보세요. 지금 10위 안에 들어가는 블로거들 중에서 엄청나게 좋은 콘텐츠를 작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블로그는 그게 가능한 구조가 아니에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로는 무엇을 하지 않을지 먼저 정하는 거예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다녀온 맛집 포스팅도 하고 싶고 여행지 포스팅도 하고 싶고 아이랑 놀러 갔다 온 것도 포스팅하고 싶고 영화 리뷰, 화장품, 패션, 런닝화, 이번에 산 가전제품 리뷰 다 올리고 싶죠. 근데 그렇게 되면 금방 일기장처럼 변해버리고 수익화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마이 리얼 트립이나 네이버 쇼핑 커넥트처럼 제휴 마케팅을 할 거다. 그렇다면 정보성 콘텐츠랑 리뷰 글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체험단 중심으로 해볼 거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상위 노출의 구조를 익힌 후에 해당 카테고리나 지역 키워드에 집중해서 가셔야 됩니다. 나는 원고료를 받아보겠다 하는 시점이 됐을 때는 사무실 의자 추천, 여행용 캐리어 추천, 남자 선크림 추천 같은 상업 키워드들을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잘 발굴하고 계획적으로 노출시켜놓고 그걸 유지시켜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수익화는 포기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실 의자 같은 사무용품 카테고리로 가면서 맛집 체험단을 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을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베트남 여행 블로거입니다. 이 해외여행 블로거 쪽으로 방향을 정하기 직전까지 맛집, 밀키트, 제품 여러 가지들을 리뷰하는 말 그대로 잡블로그를 운영 중이었고요. 한 2주 정도 일정으로 베트남에 놀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참에 다른 잡다한 콘텐츠들 다루는 거를 멈추고 베트남 여행 관련된 콘텐츠만 쭉 발행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잘 자란 스토리와 전략들을 다 얘기하자면 너무 또 길어지는데 어쨌든 카테고리를 베트남, 그 중에서도 다낭과 나트랑을 확 좁히고 콘텐츠 구성을 전략적으로만 바꿔줘도 광고주분들 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국내든 해외든 어느 업종이든 다 마찬가지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목숨 걸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이버에 내 사업을 그대로 검색하면 뭐라고 나올지, 그리고 내 사업의 카테고리를 검색하면 우리 매장이나 어떤 제품들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당하는 여러 키워드들에 폭넓게 노출시켜 놓은 결과로 딱 2주 여행 때 뽑은 컨텐츠만으로 브랜딩이 되고 러브콜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2주 여행 때 찍은 컨텐츠들로 한 100개 넘는 컨텐츠를 발행을 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작은 소재들로 컨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컨텐츠를 쭉 작성하면서 잃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빡 정하기 전까지
전까지 알차게 이용하던 오마카세 체험단이랑 고가의 제품 체험단들, 그리고 집 근처에 걸어갈 수 있는 5만 원 내외의 맛집 체험단들을 아예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험단뿐만 아니라 와, 이 키워드는 그냥 상위 노출시킬 수 있고 방문자도 확 늘겠다 싶은 좋은 키워드의 소재들을 발견해도 그걸 포스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고 그대로 실행하기만 해도 더 큰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마시멜로우 실험을 기억하자고요. 네 번째는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멘탈을 지킬 수 있는 루틴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블로그는 초반에 정말 반응이 없는 플랫폼이에요. 조회수 0, 댓글도 0, 수익은 당연히 0. 이런 상황이 한 달, 두 달 이어지면 무너지는 게 당연하죠. 나만 안 되는 건가? 내가 못하는 건가? 이거 계속하는 게 맞나?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저는 정말 많이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불태기가 오더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의지가 아니라 루틴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작성한 글을 지인에게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조회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살짝 보여주고 왜 이 포스팅을 작성했는지 말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작성할 때 난 되게 재밌더라고. 이 부분은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살짝 보여줬을 때 사실 큰 의미 없이 돌아오는 그런 작은 리액션들로 내 블로그 포스팅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상대방이 하는 반응들 있잖아요. 오, 재밌다 라든지 오, 이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 한마디의 피드백이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딱히 글을 쓰지 않더라도 로그인만 해보는 거예요. 블로그 글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냥 로그인해서 이웃들의 블로그 글 떼는 거 보거나 그냥 슬쩍 들어갔다 나오셔도 됩니다. 헬스장도 딱히 대단한 운동을 안 하더라도 일단 가면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감각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독서할 때도 거창한 거 말고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자라는 이런 작은 습관의 힘이 무시할 수가 없듯이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그냥 로그인만 해서 눈팅을 하든 그냥 부담 없이 굉장히 짧게 일기식으로 두세 줄만 남기고 나오든 끊어지지 않는 이 얇은 연결 하나만 유지해놔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끈을 남겨놓지 않는다면 불태기 한 번 오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결국 수익을 내는 블로그에는 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검증된 구조를 따른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대중적인 평범함을 오히려 무기로 사용할 줄 안다. 세 번째로는 뭘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정한다. 네 번째로는 내 멘탈을 지킬 수 있는 루틴을 만든다. 막 저희가 빠르게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센 거라고 하잖아요. 방향이 맞다면 결국에 수익은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나도 다시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들게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만 떠드니까 조금 심심한 느낌인데 여러분들만의 루틴이 있다면 아니면 수익화 사례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